뭐요? 증거는요. 몇 번 질문? 2번에서 10번. 5번에서 10번 질문요. 형사소송법이요. 네. 법을 모르면은 깜빵 가요. 주혁이는 이 법 다 아니? 아니요, 법은 모릅니다. 법을 모르면 안 돼요. 주혁이도. 잘못하면은 또 깜빵 가요, 다들. 우리가 사실 이 법, 그 다음에 경제, 요 파트가 사실 수능에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와. 법이나 경제 지문. 근데 이 두 지문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지식이 없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러면은 정말 어렵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약간 너희들한테 추천하는 책이 뭐냐면 정치와 법이라는. 너희는 안 배웠지 학교에서? 정치와 법 안 배웠지? 교과서를 한 권 구입해서 정치와 법 그냥 어느 출판사든 상관없어.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정치와 법 수능특강 정치와 법 있지? 그거 한 권 사서 강의를 듣든 아니면 그 책을 한 권 쭉 문제를 보고 풀든 그렇게 하면은 진짜 도움이 돼. 정치와 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경제까지 두 권을. 니네가 사탐을 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을 위해서. 근데 비문학에 엄청 많이 그 안에서 나와 사실. 그 안에 개념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근데 너희는 안 하잖아. 굳이 하는 게 뭐야? 사회문화, 세계지리 나오지도 않는 거. 야 정치와 법이랑 경제를 만약에 선택했으면 탐구 대비도 되면서 비문학 대비도 돼. 일석이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선택하는 놈이 없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 아들은 경제 선택하라고 했어. 경제랑 정치학.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근데 그거에서 잘 보면 되지. 도움이 되거든 진짜. 한번 보자고. 법이 이제 뭔지. 자, 5에서 10번 지문을 봐봐요. 성호 이거 읽으면서 이해 다 됐니? 어? 네. 성호이는 똑똑하지. 얘는 이제 안 끌려갈 거야. 법망을 잘 피해갈 수 있어. 그치 성호아? 아니요. 아니야 또? 자 봐. 형사소송법은 범죄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그래서 1문단에 지금 증거재판주의. 이 지문을 잘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법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지를 너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증거재판주의.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자, 거기 아주 중요한 거지. 이런 말 잠깐만.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 사실 인정. 그러니까 자의적인 사실 인정. 이거야. 자,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포인트는 뭐야? 자의적인 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어떤 판결문을 봤을 때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판결 있잖아. 아, 미친 거, 야 이게 말이 돼? 하는 판결. 그럼 그 판사는 병신이냐? 물론 병신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더 울분에 찰 때도 있어. 왜? 마음 같아서는 이 새끼 몇십 년 때려야지. 이거 또라이인데. 근데 법에 정해진 대로만 판단해야 돼.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거는 판사로서의 지위를 잃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거재판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맹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저게 있어야 판사의 성향에 맡기지 않을 수 있겠지. 맞잖아. 판사가 약간 극단적인 사람이면은 만약 성폭행 공범 그냥 와갖고 그랬다. 근데 애였다. 저 미친 또 저 새끼 사형! 해갖고 사형! 그냥 막 바로 때려버리면은 완전히 우리는 통쾌하겠지만 그거는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그 얘기인 거야. 알겠어?
자의적인 해석 절대 안 돼. 그럼 이런 말들 비문학에서는 이런 말들 나오잖아. 그럼 일단은 표시해야 돼. 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어떻게든 이런 말들 기억해놔.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안 돼요.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증거는 동그라미 빠이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이제 증거. 이 증거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문단 시작의 내용을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잖아. 주어가 뭐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 맨 마지막에 나왔죠. 증거의 무엇? 증거 능력과 이거 증거의 증명 증거 능력과 그다음에 증명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증거의 증거 능력. 처음에 증거 능력. 먼저 증거 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성의 자격. 이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 밑줄 짝.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자, 이런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주혁이가 몰래 민준이를 CCTV 안 보이는데 때렸단 말이야. 그리고 민준이가 이렇게 부었어. 민준이가 주혁이가 때렸어요라고 했단 말이야. 주혁이가 내가 뭘? 나 안 때렸는데. 네가 아까 나 여기서 밑에서 때렸잖아. 증거 있어? 증거 있어? 했더니 증거 있거든. 해가지고 뭘 내밀었냐? 핸드폰에 녹음을 한 거야. 핸드폰 녹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주혁이 목소리가 녹음이 된 거야. 빼박이잖아. 근데 증거 능력이야. 뭐하지 않는 증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녹음, 촬영의 그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해. CCTV는 왜 증거 능력이 있을까? 써져 있나요? 그렇죠. CCTV 같은 경우는 공공의 장소에 촬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건 이 촬영을 허용한다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되는 거야. 그 CCTV는 돼. 근데 개인이 촬영하면 안 돼. 몰카 증거 능력 상실이야. 웃기지? 이거 웃긴 거야 이게. 그래서 미리 고지를 해야 돼. 너 나 지금 때리는 거 내가 촬영하고 있어. 내가 녹음하고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했으면 이제 그 증거야. 그럼 이제 빼박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분명히 때린 게 맞는데 증거가 없어요. 아니면 너의 얼굴의 상처와 주혁이 손의 상처가 일치시키면 돼. 맞아가지고. 때린 거에 상처. 그렇지. 그러니까 얘의 상처가 너를 때리는 것에 의한 상처라는 것도 네가 증명해내야 돼. 근데 주혁이가 그냥 가다가 벽을 한번 쳤어요. 열받아가지고요. 라고 하면 또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 있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야. 자, 봐 그러면 어디 갔니? 자, 증거 능력의 요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나오잖아. 요건 세 번째 요건 뭐에 의해? 법률에 의해. 저가 여기서 지금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네. 뭘까? 증거도 있고. 법률. 그렇지. 증거는 일단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법률.
어디에도 있어? 여기도 있잖아. 무조건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야. 법률에. 법률이 뭔지는 알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자, 형사소송법은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조건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등의 세 가지 원칙으로 명문하고 있다. 이 원칙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 자, 여기 또 이제 뭐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보여요? 세 가지 보이지? 그럼 자, 여기 봐봐. 그래 그런 건 똑같아.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그 문단에는 없어. 맞죠? 그럼 뭐니?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또 설명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 3문단에서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왜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가 핵심 문장. 민준아 뭐래요? 이 원칙들이 응? 맞나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 피의자, 피고인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그렇지.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은 공평한 재판.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거기 그때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그거지.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100억대 땅 기억나 그거? 100억대 땅 소송에서 이제 형님들이 와가지고 동생한테 강제로 이걸 쓰게 했잖아. 근데 그게 증거가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증거가 없으니까 빼박이자. 왜? 자기 사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뒤집기 위해서 한 게 뭐였어? 뭐였었지? 가가지고 뒤지게 맞았잖아요. 계약자 간에 폭력이 들어갔을 때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뭐가 있어? 법률상에 있어요. 그래서 맞았잖아.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됐어요. 그걸 우영우가 알고 시켰지. 맞잖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불법이야 아니면은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주혁아, 그거 괜찮은 거야 불법이야? 괜찮은 거. 불법이야. 불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들이 뭐라 했어? 너 이 새끼 이거 노리고 너 일부러 갖고 맞은 거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했던 말. 뭐라 했어? 증거 있냐 했을 증거 있어? 맞아. 증거 있어? 없잖아. 이거 시켜갖고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그렇지? 뭐 이거 어디 녹음된 게 있어, 뭐가 있어? 증거. 처음 그 형들도 그게 성립했던 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성립했다면 얘들도 시켰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계약하기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역시 우영우. 그러니까 그걸 쓴 작가가 보면 되게 통쾌하게 잘 썼던 거지. 이거지. 결국. 그래서 이 공평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그러면 4문단에 첫 번째부터 나오죠.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방금 내가 얘기한 거잖아.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 위법적으로 수집한 거. 자, 적법함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으로 나와 있지. 형사 사법기관에 위법한 증거 수집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은 이거예요, 사실은. 자, 위법 수집 증거는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적법한 절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막으려는 목적이 알고 봤더니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네. 이 목적이 누구래? 보니까 형사 사법기관. 형아 이게 무슨 말이야? 형사 사법기관이 어디야? 그러니까 경찰 같은 데서 아무데나 집쳐 들어가서
맞아. 그런 거나 또는 경찰이 막 조회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요즘에는 개인정보 조회도 경찰들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로 인해 조회합니다라고 해서 조회하는 그런 기록들만 증거가 돼. 그러니까 막 있잖아. 누가 시켜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영화 보면 야 이거 빨리 좀 조회 좀 해줘. 아 형님 저 잘려요 그러면 야 이 새끼 내가 너랑 안 지금 몇 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몰래 조회해가지고 알았다? 이거는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에 많았지. 요게 이제 막으려는칙이다라는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한 파생 증거, 곧 2차 증거의 증거 능력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배제된다. 그래서 이 파생 증거는 뭐야? 응? 파생 증거의 뜻이 뭐냐고? 몰래 카메라로 찍었단 말이야. 일단 위법하지? 응? 근데 그걸 통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얘를 때린 물건이 뭐였던 거니? 주먹이 아니라 망치였던 거야. 거기 딱 찍혀 있었지. 그래서 그 망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제출했단 말이야. 그럼 이 아이도 뭐가 되는 거야?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 뭐에 의해서 촬영된 거야? 몰래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거잖아. 그럼 거기서 밝혀진 또 다른 파생 증거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웃기지? 때리는 게 녹화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다쳤는데 안 되는 거야. 웃겨. 안 돼. 안 되는 거야. 배제시키는 거야. 배제가 된다는 거야. 이를 독수 과실 이론이라고 하는데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가 독에 오염된 나무라면 그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는 그 나무에 달린 독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예신에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라면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은 물론 그 진술의 도움으로 찾아낸 물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소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때 표시 이러면 인정해요. 이해가 돼? 즉 1차 증거 수집으로 인해서 2차 증거를 내가 얻은 게 확실하면 안 되는데 그게 관계가 없어. 전혀 관계 없어. 라고 한다면 인정해 준다는 거야. 2차 증거 수집은. 그러니까 그 관련성을 부인해 버리는 거지 결국에. 자, 자백 배제 법칙을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5문단에 자백 배제 법칙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자,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 있지? 임의성이 뭔지를 또 알아내게 되겠지? 자, 자백은 중요한 증거지만 수사 방법이 자백을 얻어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며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자백 배제 법칙은 자백의 주체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응? 자, 그거 봐봐. 이게 뭔 소리야? 협박해서 자백 받아내면 안 된다. 임의성을 제한했다는 건 임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없어. 다시 봐봐. 제한한 경우면 없애는 있긴 거잖아요. 한데 그러니까 임의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임의성이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임의성이라는 게 결국 뭐야? 임의성. 여기서 임의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고? 자기 의사대로. 그렇지, 자기 의사대로. 맞아요. 봐봐, 여기다 주체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이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임의성을 제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압박. 강요에 의한 자극. 지금 같으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들어갔던 사람들 다 무죄야. 그 사람들은 일단은 무조건 고음부터 시작하잖아. 너희 같으면 버틸 수 있겠어? 그 제일 큰 고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게 막 그냥 극심한 고통 말고 사람을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거야. 몸까지 전혀 못 움직여. 근데 거기다가 물방울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야. 알아 이 고문? 중국 고문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똑똑. 근데 처음에 아무런 느낌 없는데 나중에 그 물방울 하나 떨릴 때마다 1톤의 뭐 해머로 맞는 느낌이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 심리적 고통인 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에 있어서의 이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거는 아무 생각 없으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 압박감을 내가 언제 느껴봤냐면은 니네 저기 MRI 찍어봤니 혹시? MRI 찍어본 사람 찍어봤어? 네. 다른 사람은 안 찍어봤어? 어때?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게 동감하고 있었어요. MRI가 뭐냐면 이렇게 딱 누워만 있으면 이제 30분을 누워 있으면 되는데 통 속에 들어가면 통이 막 이렇게 돌아 그냥. 얘가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통만 도는 거야.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자면 되나 보다. 근데 거기서 막 계속 이 소리가 나. 그러면서 뭐 이런다?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야. 그 소리에 와 벗어나고 싶다. 와.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가 답답하시면은 손 드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 진짜. 그래서 막 나갈까? 나가야 막 이러고 있는데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진짜 이거는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나가려는 순간 끝났습니다. 그런 거야. 와. 한 번 찍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 들어갈 때마다 그 공포심이 딱 생각이 나. 그래서 MRI 찍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그런 거야 결국 고통이라는 게 그래요. 자, 그럼 봐요 이제 세 번째예요. 전문 법칙이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전문 법칙.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와, 이거 뭔 소리야? 전문 증거가 뭐 하지 않아요? 친구. 증거 능력이 없대. 이건 무슨 개소리야? 그치? 전문 증거가 오히려 더 그래야 되지 않아? 자, 전문 증거란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 증거 가운데서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을 말한다. 아하. 자, 여기서 전문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문성이 아니네. 주혁아, 무슨 뜻이야? 전달. 말하는. 전달하여 문 말하는. 들은 문. 그거 누가 얘기 직접 보셨어요? 아니요, 저 누구한테 들은 건데요. 안 돼, 증거 안 돼. 증거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증거 능력 상실. 그럼 뭐 완전 루머 같은 거 맨날 다 증거 되겠네. 자, 이러한 전문 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 진술과 서류인 전문 서류가 있다. 전문 증거는
진술 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점,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전문 법칙의 근거로 뽑힌다. 다만 전문 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데 이를 증거 동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전문 법칙,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누가 인정할까? 피고인 인정할까? 굳이? 그러지 않겠지. 증거 동의. 한편 증명력은 증거 능력과 달리 그랬어요. 증명력. 증거 능력과 달리 증거 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봐봐. 다시 한번 증명력이라는 게 뭐와 달리? 증거 능력과 달리예요. 증거 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 여기다 표시. 한마디로 뭐니? 증거인데 쓸모가 없는 게 있지. 맞잖아. 증거인데 쓸모가 없는 거 있어. 그런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거야. 자, 증명력 평가는 증거 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이를 따지는 것으로 증거 능력 평가가 증거 능력 유무만을 가리는 것과는 구분된다 그랬어요. 자, 증거 능력 평가와 증명력의 차이는 뭐라고? 여기 봐. 증거 능력 평가와 증명력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는 이것만 판단. 증거 돼? 아니야? 요것만 판단. 근데 증명력은 뭐예요? 그 증거가 됐을 때 가치가 10%, 20%, 100% 증명력으로서의 가치가, 아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따지는 거야. 맞잖아. 왜 같은 애 우리가 과일을 먹더라도 사과도 뭐야? 금액마다 크기마다 다 다르지. 응? 맛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증명력. 얘 사과다 아니다. 사과 맞네. 한 분이 증거 능력 평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자,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런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자유심증주의 또 표시해야 되겠죠.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이때 법관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해야 하며 단순한 자의적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 나왔죠? 자의적 판단 X. 여기서 중요한 건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는 뭐는 안 된다? 자유 판단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자의적 판단은 안 된다. 웃기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법관은 일정 부분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포인트는 뭐예요? 이 자유 판단이라는 건 뭐에 대한 결정력? 증거 선택에 대한 결정력. 증거가 10개가 왔어. 그 중에 나는 내가 이번 판결에 나 A, B, D만 증거로 채택할래. 라는 게 자유 판단. 근데 그 A, B, D를 통해서 보니까 이 새끼 나쁜 새끼네. 라고 그냥 함부로 단정 짓는 거. 자의적인 판단?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이해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기 어디지? 드라마에서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하잖아 갑자기. 새로 추가된 증거입니다. 판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옆에 검사가 안 됩니다. 저거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이제 판사들 반응이 주로 어떻지? 못 봤어? 보통 변호사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거기 어떻게 해, 일단은 바로 받진 않지 판사가. 들어오세요. 딱 모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검사 받을 용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니? 받아 이 새끼야. 완전 그거지. 맞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게 바로 뭐니? 법관의 자유 판단인 거야. 딱 보니까 증거가 될만할 것 같아. 받는 거지. 받아주는 거지. 근데 딱 봐도 쓰잘데가 없을 것 같아. 개무시하는 거. 왜? 그거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없거든. 왜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된 증거만 증거 효력이 있어요. 법정 증거 채택이라는 게 있어. 그 법을 지금 이 판결하는 그 법정 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증거를 채택하는 것. 이거는 합의가 될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거절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판사가 와가지고 부르는 거야. 거기서 이제 그러면 왜 절대 안 된다고 막 우기지 못했을까?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 근데 판사가 보고 싶다는데 못 받게? 그건 뭐야? 불리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을 때. 다 이해했어, 재훈? 네. 뭔 내용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쉬운 지문이 어려워? 네. 성홍이가 지금 비웃잖아. 이거 봐.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응? 그치 성홍아? 안 웃었는데. 어? 안 웃었는데. 쟤도 알아. 네가 안 웃었는 거. 말이 그렇다 이거지. 응? 자, 그럼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 저 9번이요. 또 8번. 8번과 9번 또 7번이요. 뭐냐? 7, 8, 9번 다예요? 7, 8, 9번만 갑니다. 다른 거 말고. 자, 7번 먼저.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 일부이다.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화학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됨. 법정호에 제출한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한 화약류. 증거 1을 기초로 획득한 압수물 사진.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목격자 증인의 진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는 증거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네. 뭐? 1번이거든요. 1번과 뭐 1-1. 그치 1-1이 되겠지.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 이게 정답이 몇 번이었지? 2번이었지. 2번 봐봐요.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의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증거 1과 증거 1-1을 자료를 사용했고 안 됐다니까? 자료로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니까? 아저씨 알겠어요? 네. 왜? 뭐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왜?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물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틀린 거. 8번은 누구였어요? 저요. 8번이 몇 번 썼어요? 저 4번.
4번 썼어요. 자, 얘는 지금 보면 A를 바탕으로 다음에 가와 나에 대해 추론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을 A 부분은 지금 전문 법칙이네. 전문 법칙, 그치? 형사소송법은 전문 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자,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그리고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문 증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을 담은 전문 증거가 이에 해당된다. 자, 나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지.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로서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역이 쓴 4번 봐봐.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법관이 진술자와의 문답을 통해가 맞아요? 문답을 통해가 맞아요? 원래의 진술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군. 그러면은 안 되지. 맞잖아. 왜냐면 봐봐. 진술자의 문답을 통해 원래의 진술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 불러야지. 그치? 근데 2번이 왜 맞아요? 조작 안 했을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거. 왜? 여기 써있잖아. 원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그게? 가에 보면 공판 기일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러면 법정에서 했다는 건 뭐니? 그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뭐 한 거야? 쓴 거잖아. 그럼 거기서 조작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로서 가능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몰라? 저 맞았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요. 자, 9번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유심증주의니까 몇 문단 문제였어? 마지막 문단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는 누가 틀렸니? 저 2번 했어요. 2번. 자, 법관은 신빙성 없는 증인에 의한 증언도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맞다 그랬잖아. 이거 봐봐. 자유 판단. 맞다. 판단. 근데 5번 왜 틀렸을까 그러면? 바로 밑에 써있잖아요. 음. 모순된 증거는 어느 쪽 믿을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 법관에 의해서로 모순된다고 판단된 증거들 어느 쪽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네. 써져 있잖아요, 그렇지?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예요. 나는 바보다. 자, 써요. 자, 비문학 이거 어떤 건지 알겠지? 그 내가 볼 때는 문학 중에 저거 어디 갔냐? 17에서 20번 좀 알겠니? 준호야 그만 좀 자고 팔짱을 풀어. 팔짱 풀고 허리를 펴. 허리를 펴. 내가 이거를 배웠거든. 수영에서 유선형 자세라고 해가지고 배웠는데 겁나 시원해. 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시원하냐? 우리 몸이 안 돼. 유선형이 안 돼. 왜? 우리는 굽어 있어 이렇게. 유선형 자세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해봐 너희들. 근데 진짜 시원하거든. 이렇게 해서 팔을 올리잖아. 그러면은 고개를 요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쭉 피는 거야. 이렇게 해봐. 해봐. 기억이 안 될 것? 이거요? 오 되네. 그래서 쭉 펴봐. 그렇지. 되네. 유연하네. 진짜 안 되죠. 고개 더 앞으로 고개 그렇지. 그래 그거야. 해봐 쭉 해봐. 성공이는 아니 이거 팔을 붙여야 돼. 팔을. 벌써 이거. 팔 더 붙여야 돼. 아니 여기 붙이고 여기가 이제 떨어져 있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렇지. 쭉 여기를 펴야 돼. 어때? 쉽게 된다. 안 돼. 힘들지. 굳어 있어 성공이는 이게 안 되잖아. 너 해봐. 저도 너도 굳어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쭉.
시원하지? 쟤 뭐야? 지혁이는 조금 유연해졌는데? 저요? 원래 유연해? 아니요. 저 하체는 아니요. 이게 이런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몸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굳었잖아. 굳어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좀 펴줘야 돼. 안 그러면 들어가 봐봐 얘가 막 피곤해갖고 자는 게 아니라니까. 잠을 막 2-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자는 게 아니라고. 너 시합게 하루에 몇 시간 자? 6시간. 어저께 가서 뭐 했어? 어저께요. 6시간밖에 못 자서 저러는 게 아니라고. 6시간 자면 많이 잔 거 아니에요? 많이 잤지. 많이 잔 거 아니지 않아요? 많이 잔 거지. 그럼 얼마 더 자야 돼? 많이 잔 거. 8시간은 자요. 7시간 정도 만 적당하지 않나? 근데 너는 왜 10시간씩 자냐?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뭉쳐있고 이러니까 자꾸 피로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우리 몸을 스트레칭을 해갖고 내가 몸이 난 지금 움직일 거야,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 근데 안 그러면 몸이 계속 이렇게 말리면서 잠 온다니까. 잠자기 딱 좋잖아 이거. 그래서 약간 졸리고 그럴 때는 등 딱 이렇게 펴가지고 딱 이렇게 어깨 있잖아. 제가 뭐지 이거? 뒤에 등 이거 뭐지? 무슨 근이지? 등갑근이요? 요걸 붙이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붙일 수 있죠. 붙이면은 이게 어깨 힘이 들어가거든. 근데 딱 들어가면은 이게 딱 펴지면서 이게 자세가 이렇게 좋아져. 처음에 이게 되게 힘들어. 왜냐면 네 자세가 굽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 자세가 아무렇지 않게 편해져. 벤치프레스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 맞지? 응. 그러면 이 등이 쫙 그냥 나중에 아니 등 근육 왜 미친 여자가 맨날 그냥 풀업을 그냥 우통 먹고 막 한 찍는 영상이 막 조회수가 몇백만 나오는데 진짜 그 애도 미친 거고 그걸 바래는 등 근육. 자 그럼 17번부터 20번 중에 질문 있어요 혹시? 18번 많이 똑같이 이구동성 18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 자 포인트는 뭐냐면 세계와 자아의 관계예요. 세계와 자아의 관계. 자 그러면 세계와 자아의 관계 마지막 문단을 읽어볼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세계와 자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원래 세계와 자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모를까봐 설명해줬어. 세계가 뭐래? 세계는 뭐래요? 자연물과 자연물과 타자는 세계, 화자는 자. 그럼 결국 뭐냐면 나와 화자 주변. 그게 세계라고. 즉 개인과 그 외의 것들. 이해돼? 그럼 너희들이 갈등을 일으켜. 그러면 뭐로 인한 갈등이야? 내 스스로 인한 갈등. 그럼 자아의 내적 갈등이야. 근데 외부로 인한 갈등이 있지. 그게 외적 갈등이야. 근데 누구로 인한 갈등이야? 사람으로 인해 개인 대 개인의 갈등. 이 사회가 정말 그지 같아? 개인 대 사회의 갈등. 내 운명이 그지 같아? 개인 대 운명의 갈등.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세계와의 갈등이야. 알겠지? 자아와 자아와의 갈등은 결국 뭐야? 내가 부딪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거기에 써져 있는 거. 자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에 주목한 거 여기 표시.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 차이점 이질성이야. 이와 반대로 자연물이나 타자를 화자와의 유사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무슨 성? 동질성. 그리고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함께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고의 바탕. 얘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와 자아와의 뭐가 있냐? 공통점이 있느냐? 또는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해봐.
타자 해갖고 공통점 뭐야? 감정이입. 차이점 뭐야? 객관적 상관물. 뭐 이거 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나와 달라? 나와 같아? 이거잖아 지금. 자연과. 자 그러면은 18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틀린 거부터 봐봐. 마에서 마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 시절 이후와 다르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일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그러면 이게 뭐인 거를 일치시키면 되는 거니? 이 마음과 소년 시절이 다름이 없다라는 점에서 유사점인지, 소년 시절 이후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점인지, 요게 이제 맞는지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보면 봐. 자 5번 거기 어디냐? 마에서 봐봐요. 늙기 30줄을 모르거나 늙거나 춘광 덧없어 백발이 절론한다. 그러나 소년적 마음은 가뭄이 없애라. 가뭄이 뭐라고 됐어요? 줄어든 적이 없어라. 이 말이 뭐예요? 단 한 번도 그렇지. 소년의 마음을 잃은 적이 없다. 나는 70대 할아버지지만 아직도 소년 같다 라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럼 뭐가 틀린가 거기서? 소년 시절 이후에 다르다? 아니지. 그치? 난 늘 소년 같다 라는 거.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응? 뭐는 늙어도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다. 오마이걸 밈이잖아. 완전 초딩. 봤어? 오마이걸 밈이 누군지는 알아? 몰라? 요즘 완전 뜨는 애 있잖아. 지락실에 나왔더래. 지구오락실. 지구오락실 봐봐. 골 때려 그거. 그 4명 완전히 케미가 장난이 아니야. 거기서 진짜 그 있잖아. 외국에서 온 애 같은 애 있잖아.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애 있어. 제시. 아니 밈이라고 밈이. 오마이걸 밈이. 누가 보면은 진짜 외국 살다 온 애 같은데 완전 토백이야. 그냥 제주도 살다가 창원 살다가 서울 온 애야. 근데 뭐라고 막 쭝얼거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그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얘가. 저게 뭐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이 폭발적이야 지금. 귀엽다고. 그 요번에 그 전지적 참깨집에 나왔어. 이번 주에. 그거 봤다? 그거 왜는 완전 초딩 같은 거 얘가. 근데 딱 친구 막 동네 친구를 만나는데 막 와 하고 끌어안고 막 좋아해. 그 사람들이 와 친구인데 되게 초딩 같아. 했더니 진짜 초딩이야. 6학년 초딩이랑 그게 28살짜리. 6학년 초딩이 근데 오히려 더 어른 같아. 둘이 같이 복싱 배워. 남자애. 아는 친한 언니의 아들이래. 그 아들이랑 오히려 언니보다 더 친한 거야. 그래서 막 서로 끌어안고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초딩들 하는 놀이 있잖아. 막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 근데 걔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래. 초딩스러운 모습. 걔는 오래 살아. 내가 봐도 오래 살아. 근데 얘가 괜찮은 건 딱 한 가지 내가 생활 태도를 보고 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미니멀리즘.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렸어. 집 되게 간소하고 명품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냥 얘가 지금 돈 버는 목적은 딱 하나. 집 짓고 싶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집을 짓기 위해. 얘가 됐잖아. 어린 나이에. 그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 지금 알겠어? 그런 여자면은 정말 못생긴 사람이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없어요? 20번까지 중에 다른 건 다 알겠어? 다른 문제는 21번부터 25번 지문 중에서는 25번 맨날 이런 지문 왜 틀릴 거야? 응? 누가 틀린 거야? 자, 4번에 보면은 나의 저가 소저의 당부에 따라 살림에 응거하는 선생을 찾아간 곳에서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은 보기에서 그 말을 찾아보세요. 네, 벗어난 삶. 어디 있어요? 맨 밑에. 그거예요? 아니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봐봐.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뭐하고자 했으나 따르고자 했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거지. 맞지? 저는. 그럼 4번에 저는 소조의 당부에 따라 살림에 응가하는 선생을 찾아간 곳에서 남편을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라고 했지. 그치? 원래는 뭐 한다 그랬어? 따르고자 하였으나 그랬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걸 나와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서 또 틀린 거는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일단은 저기 봐봐. 선생은 누구였어? 살림에 은거하는 선생. 응? 살림에 은거하는 선생은 누구였냐고? 모르겠어요? 안 읽었냐? 저가 어.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럼 소조의 당부에 따라 살림에 응거하는 선생을 찾아간 곳에서 라고 했지. 소조의 당부는 어디 있는데? 저가 소조의 당부에 따라 소조가 누군데? 그 소조가 저한테 어. 나를 땀에 묻은 다음에 나라는 돌을 돌려놓으면 그의 태어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못하는 거. 자 거기 봐봐. 나의 첫 번째 줄 봐봐. 저는 본디 모치되게 종이었습니다 했지. 마침 주인 댁에 소조와 같은 애 태어난 고로 소조의 소급 시중을 대기했고 시집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 했더랍니다. 나이 겨우 9살 적에 주인 댁에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소조와 유모만이 목숨을 부지해서 타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고 소조가 10세를 간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났고 2년이 지나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막 했지. 그 다음에 원수의 집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머리가 부지기수로 막 다 떨어져 죽었고 원수의 그리고 부모의 선수에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자 소조의 당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다. 남장으로 8년간 천리를 횡행하였으니 남에게 몸을 더럽힌 바 없으나 어찌 규중처제 행실을 할 수 있겠느냐.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거고 배필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없고 나의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될 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줄 군인도 없고 나는 여기서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너는 나의 한 쌍 보공을 팔아 나를 이곳에 묻어다오. 죽은 몸이 남아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의 처지는 나와 다르니 굳이 나를 따라 죽을 것이 없느니라. 나를 땅에 묻은 다음에 나라 안을 두루 다녀보아 기사를 잘 택하여 기사가 뭐예요? 기이한 선비지.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걸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새기느냐. 자, 당부한 거 뭐예요?
나 죽이고 밖에 나가서 살다가 기이한 선비 만나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4번에 소조의 당부에 따라 살림에 은거하네. 근데 얘는 지금 뭐라 그랬어? 나라를 두루 돌아다녀와 기사를 택해라 라고 했잖아. 그치? 맞지? 그럼 봐 거기 보기에서도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기에서도 보면은 얘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가 이게 포인트야 사실은. 따르고자 했지만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엔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에 살기를 원했던 거야? 그렇죠. 속세. 속세에서 살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만나려고 했는데 자 산으로 들어간다는 거 보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 중요한 밑에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 3년을 돌아다녔고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기에 스스로 결심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 어쩌고저쩌고 잡술 뿐이요. 마음을 닫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후세의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니 당치 않습니다. 뭐야 기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당신은 쪼다다. 실상이 없는 이름은 평상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서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림에 응가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하게 평범하게 전주 같은 큰 도회지에 살면서 아전부리의 자제나 가르치며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요. 소주의 당부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뭐니? 너를 떠나겠다라는 거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선생을 찾아간 것에서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가 지금 보면은 정언이 있었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건 맞지. 하지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 남자가 쪼다였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너도 이제 어디로 가라? 속세에 나가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그럼 뭐는 면할 것이다? 화를 면할 것이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은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 표현 봐. 미음 봐봐. 먼 바다에 호젓한 산중에 눈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뭐라고 볼 수 있겠니? 내용상 그 부분이 자연에 머물겠다는 태도로 봐야지. 그치? 산중에 있는 그 사람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은 그래도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따르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 보고 가라 그러고 난 아직 산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속세를 지향하는 걸 벗어난 태도라고 보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됐죠? 그 다음요. 문맥 같은 건 안 나올 것 같고 30에서 34번 지문 어렸던 거 33번 또 32번 33번 34번 다 어렵지? 네. 그치?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되죠? 네. 주혁이 이해되니? 성홍이는? 지문 이해했어요? 적당히. 문제 다 맞았어? 왜 안 했어요? 답이 없어요. 선생님 화장실에 내요. 지금 왜 없어? 다 줬는데. 성홍아. 500답지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6개 답지 오답 노출한다고 했는데 없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라도 보내가지고 선생님 답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해야지. 응 아저씨 6개 풀긴 했니?
다 안 풀었지 너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48분입니다. 어? 1시에 48분. 그럼 쉬는 시간 다 된 거예요? 어? 30에서 34번 잠깐 쉬었다가 연결하고 현대문학까지 하겠습니다.